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정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표님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들 좀 체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절세 설계와 관계해서 정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우리 대표님들 또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오너 CEO의 이익 실현 이런 부분과 좀 정관하고 연계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정관을 작성을 하실 때 종종 이제 표준 정관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뭐 인터넷에서도 샘플 정관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샘플 정관입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이 어떤 옷이 있으면 뭐 어떤 옷이 좋고 나쁘고 물론 이제 브랜드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거는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 이게 좋은 옷이 아닐까 해요. 정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회사의 정관을 갖다가 우리 회사의 정관으로 쓴다. 자, 이것처럼 최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관에는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필수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이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회사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없느니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준 정관을 갖다가 우리 회사에 쓴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될 문항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표준 정관을 내 회사의 정관으로 쓰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정관은요, 법인의 정관인 우리 주주와 임원의 권리, 이익 실현, 이런 부분들을 명시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회사의 주주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정관을 차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대표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관이란 회사의 자치 법규입니다. 당연히 뭐 상법이나 세법, 법인세법 이런 법에 벗어나지 않게 만들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겠죠. 정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 기재사항, 두 번째는 상대적 기재사항, 세 번째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용어에서도 대표님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절대적,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목이 빠지면 법인 설립 자체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뭐 회사의 사업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한 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아까 말씀드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랑 비슷하잖아요. 차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앞으로 우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의 수는 설립 당시의 주식 수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두 가지가. 이 내용 들어가야 되고요. 본점 소재지 들어가야 되고요. 공고 방법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필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요. 누락이 되면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대부분 뭐 법인 설립할 때 법무사님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설립이 무효된 거는 제가 10년 넘게 단 한 건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절대적 기재사항과 절세 설계와의 상관관계죠. 자, 어떤 부분이 추후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의 이익과 직결되느냐, 우리 대표님들은 이것만 챙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제가 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목적 있습니다. 목적, 사업 목적. 자, 사업 목적이 왜 중요하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지원이 상당히 달라져요. 자, 이 업종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 바로 우리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겠죠.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제조에 많은 혜택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새는 4차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건 뿌리 산업, 제조 쪽이죠. 자, 사업 목적에 따른 절세 효과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뭐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업종 제한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조는 내가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게 제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드시 내가 직접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획제조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제조. 여기서는 말 그대로 내가 기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의 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판매도 내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제조할 공장 시설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만드는 것만 오더메이드로 어디다가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기획 제조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기획 제조를 시켜서 그 물건을 팔아요. 그럼 나는 도소매일까요? 제조일까요? 제조 단계에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디자인, 뭐 제품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가 했다. 그리고 만드는 것만 시켰다. 이런 것은 기획 제조에 들어갑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나이키, 애플 이런 회사들이 직접 제조를 할까요? 대부분은 기획 제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이 대표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실제로는 제조를 해요. 단지 공장 시설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다가 제조를 의뢰했기 때문에 도소매로 사업 목적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혜택이 반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 자, 이게 절세 설계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경우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사망을 갖춰야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점을 꼭 서울로 해야 되느냐. 즉, 과밀 억제 권역으로 해야 되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비과밀 지역에다 본점을 하고 서울에 지점을 둘 수도 있거든요. 기준은 본점 기준입니다. 본점 소재지. 자, 본점 소재지가 과밀 억제 권역인 경우에는 세제 혜택에서 대부분 다 벗어나고요. 이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밀 억제 권역은 대부분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본점 소재지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절대적 기재사항에서 대표님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거 사업 목적과 본점 주소지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공고 방법 이런 것은 뭐 인터넷으로 해놓으면 뭐 공고비가 안 들어간다 뭐 이 정도의 소소한 비용의 절감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목적과 본점 소재지는요.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과 절세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다음은 상대적 기재사항을 좀 살펴볼 건데요. 상대적 기재사항은요, 정관의, 그러니까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까 절대적 기재사항은 누락이 되면 절대적 기재사항이 없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런데 상대적 기재사항은 없다고 해서 정관이 무효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 정관에 넣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상대적 기재사항들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사의 책임 감면 같은 거. 자, 이 항목은요. 자, 상법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무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가 대부분 이제 경영에 참여하는 게 이제 경영진이 이사잖아요. 근데 이 경영진이 잘못 판단을 해서 회사에 결정적인 손실을 줬다. 이럴 때 책임의 한도는 무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진들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거를 무한으로 책임진다? 임원의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겠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상대적 기재사항인데요. 하나는 어쨌든 임원이 잘못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최대 책임 한도를 연봉의 6배, 사회 이사인 경우에는 3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너의 입장에서 우리 임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들이 뭔가 회사의 결정적인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이 책임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무한으로 가겠다 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선택적 기재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임원들이 무한 책임은 너무 가혹하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연봉의 6배까지 좀 한도를 둬야겠다. 라고 한다면 선택적 기재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도 이해가 가시죠? 자, 이것은 대표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준 정관, 남의 정관을 갖다가 쓰는 게 위험한 게 그 회사는 이 선택적 기재사항, 임원의 한도를 대표님이 무한으로 하고 싶었어요. 혹은 6배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회사 상황상 6배로 하면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 기재사항도 중요하지만 주주의 이익과 우리 임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바로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들어가면 대표님이 더 많은 보호를 받고 더 많은 이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주권에 관한 건데요. 신주 인수권. 자, 제3자 배정에 대한 거. 제가 지난 정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자녀에게 우선주를 발행할 때 자녀가 기존 주주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 제3자 배정이 있어야 돼요.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자사주랑 좀 연결을 해놨는데요.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은 자, 우리 회사의 어떤 핵심 인력 아니면 또 스카웃을 해와야 될 인력들이 있겠죠. 자, 이런 인력들을 위해서 자, 이분들을 위해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요. 10% 이내에서. 자, 그런데 자, 제가 왜 자사주랑 연결을 해놨을까요?
자, 2012년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자사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사주 법이 좀 특이한 게 자사주 발행,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에 대한 상법 규정은 있는데 이 매각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해외에는 규정이 있는데, 자, 그러면 법인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정혜래 가업승계 주식회사가 정혜래 가업승계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이게 자사주거든요. 그런데 왜 갖고 있냐는 거야, 이 주식을. 그냥 대표한테 소득세보다 싸게 법인의 돈을 주려고 주식 사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 회사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 회사의 인재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탁 그랜트를 발행할 거다. 또 스탁 옵션을 발행할 거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자사주가 있어야 된다. 또 사실이고요. 저부터라도 정말 놓치기 아까운 인재들을 위해서는 자사주가 있어야 돼요. 자사주가 있어야 이런 사람들한테 이 주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왕왕이 대표님이 본인 주식을 주시겠다. 이거 증여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내 주식을 그냥 주는 거랑 자사주를 주는 거랑. 자, 대표님이 10억의 주식이 있어요. 직원한테 주시면, 뿌리면 그냥 증여입니다. 대표님이 법인의 자사주를 합니다. 10억을. 그러면 대표님 10억 생기는 거예요. 물론 주식 양도세 나옵니다. 3억, 그러니까 차액 기준으로 3억까지는 20%, 3억 초과에 대해서는 25% 차액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직원들한테 직접 증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인에 양도를 하고 법인에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스탁 옵션이나 스탁 그랜트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대표님들의 선택일 거고요. 하지만 현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주식 매수 선택권은 넣으시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 않으실까. 종종이 자사주가 있는 회사들은 소명이 나옵니다. 왜 갖고 있느냐, 이 주식을. 배당 아니냐. 그냥 자사주는 형식적인 거, 실질은 배당이 아니냐. 자꾸 이러기 때문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넣을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에 버젓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회사는 추후에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구나, 자사주를 갖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주식 양도 제한. 자, 주식을 거래를 할 때, 이사회가 있는 회사들은 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회사. 이사회는 이제 이사가 3명 있어야 돼요. 이사 2명이면 이사회 성립 조건이 안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회사에 허락할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만 우리는 그 의결권을 인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주식 양도 제한 역시 등기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그 상대적 기재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또 서면 결의, 또 뭐 전자적 동의,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거. 대표님들 혹시 자녀가 지분이 있는데 해외 유학 중이라면 이 서면 결의, 전제적 동의는 반드시 정관에 넣으시는 게 편합니다. 아이들이 주총할 때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넣으시면 좀 간편하고요. 특히 중간 배당 규정 꼭 넣어 놓으시고요.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못 하니까요. 그리고 현물 배당 뭐 이런 내용들, 이거는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들어있는 회사는 할 수 있고 없는 회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넣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이게 절세랑 무슨 상관이냐?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주 배당을 활용해서 증여세 없는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애당초 종류 주식이 우선주가 없는 회사들은 활용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에 대해서는 참 할 말씀이 많습니다. 대표님들이 대표이기 전에, 경영자이기 전에 주주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나라 경영 현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회사를 경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주주로서, 임원으로서 권리, 이익 실현 수시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임의적 기재사항. 이거는 이제 강행 법규에 반하지만 않으면 우리 회사가 임의로 넣어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이사 감사의 수라든지 총회 소집 시기, 또 이익 처분의 방법, 의결권 대리. 자, 요새 또 자녀들이 유학 가신 경우에 의결권 대리 해놓으시면 상당히 편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없으면 이걸 못 써요. 근데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참 편하겠죠. 그래서 정관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영자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보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이익 실현을 위한 문은 다 만들어 놓으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관을 그렇게 안 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평상시에 문제 있을 게 없어요. 우리 정관을 누가 보자고 하겠습니까? 자, 언제 보자고 하냐면요. 세무조사할 때 첫 번째 서류가 정관이에요. 왜? 급여 나갔어? 퇴직금 나갔어? 상여금 나갔어? 규정에 있는 거야? 당연히 체크해야죠. 2015년도에 중간정산이 이제 끝났죠. 2016, 17, 18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퇴직금에 관한 소명이 많았습니다. 3억 이상 회사들은 다 나왔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제도가 잘 돼 있는 회사들은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넘어갔어요. 그러나 정관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퇴직금을 많이 받고자 옛날 규정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심한 경우에 옛날 규정, 2011년 규정, 탄소 측정하자고 해서 문제된 회사도 제가 봤고요. 자, 이런 회사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관 개정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물론 내 회사에 맞게 내가 회사 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정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야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큰 비용이나 큰 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를 안 해놔서 결국은 세무조사 때 내지 않아도 될 세금들을 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정관을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도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 회사의 정관, 사업 목적, 주소지, 주식에 관한 기재 사항들. 이게 뭐가 중요해? 대표님이 이익 실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관이고요. 세무조사 나왔을 때 근거를 따지는 게 정관입니다. 정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하지만 절세 설계 관련된 거 오늘 짚어드렸으니까요. 대표님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중요한 거는 자, 나한테 맞는 옷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잃은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